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보험과 관련된 판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쟁점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제 투약 이후에 발생한 무혈성 괴사, 이것을 과연 상해로 볼 수 있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의료처치 면책조항으로 인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문제된 사건이거든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명은 보험금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원고, 즉 보험금 수익자 측이 승소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사실입니다. 원고는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거기 보면 보상하는 손해에 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면책에 의료처치라고 해서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2017년에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을 처방받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약 10개월 이후에요, 2월경부터 발생한 오른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갔었고요. 거기서 왼쪽 고관절 천궁술 및 감압술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서 정형외과에서요, 양측 고관절통으로 내원을 했고 약물에 의한 골괴사, 고관절 진단 아래 2019년 4월 3일 좌측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우측 인공고관절 치환술도 시술을 받았습니다. 관련 의학 지식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게 우리가 골반 안에 들어가 있는 대퇴골두가 있는데 골두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서 우리 골반에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무혈성, 괴사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인이 되는 게 뭐라고 보냐면 과다한 음주, 부실피진 호르몬, 스테로이드의 사용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장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 루푸스 등과 같은 결체조직병,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 통풍, 방사선 조사, 후천적 면역결핍증, 에이즈 이런 것들을 지금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기타 외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원고의 주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폐렴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면책조항은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의료처치 면책조항인데 보험사가 그 면책조항을 주장하니까 명시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원고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피고는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에 관한 의학 지식에 비춰볼 때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부인했고요.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장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의 질병, 의료 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질병에 해당하고 의료 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명시 설명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자인 H는 아마 모집인이겠죠.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보험사는 명시 설명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설령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죠? 설명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쉽게 믿어주기 힘든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연 판사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소송의 승패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원고의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와 스테로이드 사용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을 합니다. 명확한 판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의료 과실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요. 의료 과실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부작용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면책조항은 지금 의료처치 면책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정하는 의료처치의 개념에 의료인이 의학 지식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서 바로 면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조항은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데 과연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모집자인 H, 모집인인 H는 법정에서 교회 식당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제 1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시어머니인 J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8년 5월 23일 K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H가 증언한 교회 식당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례식장에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모집인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보험사와 싸우고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저 같은 보험 전문 변호사에게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